안녕하십니까? 우리 역사와 사회의 깊은 흐름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삼권 분립입니다. 국가의 거대한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3개의 기둥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지혜의 산물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바로 이 삼권 분립의 원칙과 그 해석을 둘러싼 거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과 그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법부의 관계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법개혁 논쟁의 핵심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혜를 얻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무려 7시간 반 동안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긴급하게 모인 이유는 단 하나, 현재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한 깊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장들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사법개혁의 졸속 추진은 안 된다. 개혁의 당사자인 사법부의 참여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자신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개혁 논의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논쟁의 핵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입니다. 본래 내란 특별 재판부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 법안은 특정 사건, 즉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할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법원의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 여당은 특별재판부가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산하에 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형태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식재산권이나 가사,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있듯이 내란 사건 역시 전문성을 가진 재판부가 다룰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장들을 포함한 사법부 내에서는 특정 사건을 겨냥해 입법부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며 이원 소지가 크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우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논쟁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권력에는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서열이란 가장 위에 국민 주권이 있고 그 다음이 국민이 직접 뽑은 직접 선출 권력, 그리고 그 아래에 간접 선출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 즉 입법부는 간접적으로 임명되는 사법부보다 상위에 있으며 따라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철학적 기반을 제시한 것으로 개혁의 동력을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곧바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은 권력 간의 서열이 아니라 상호 견제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고 균형을 맞춤으로써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는 것을 막는 수평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며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는 단순히 재판부 하나를 신설하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철학적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안에는 이외에도 여러 중요한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법관 증언 문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에 걸쳐 26명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늘리자는 안입니다. 여당은 사건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대법관 수는 1987년 이후 그대로라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언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판 지연의 진짜 문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1, 2심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법관만 늘릴 경우 오히려 1, 2심에 유능한 판사들이 대법원 재판형 구관으로 차출되어 하급심의 재판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대법관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판결의 일관성과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법부에서는 현재 4명 정도를 추가로 증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법관평가 제도 도입과 판결문 공개 확대입니다.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 인사가 판사 근무 평정에 참여하고 모든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인사의 평가가 자칫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셋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 신문제 도입입니다. 현재는 구속영장에 대해서만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지만 앞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도 필요하다면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인 밀행성, 즉 기습적인 증거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추진되는 사법개혁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거대한 작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깊은 불신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없다고 불신하고 사법부는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한다고 불신합니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재편 움직임은 사법부뿐만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감독원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검찰이라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금융감독원은 그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은 힘들고 어려운 검사, 조사는 우리가 다 하고 권한과 권위는 신설되는 위원회가 다 가져간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백 명의 직원이 검은 옷을 입고 침묵 시위를 벌이는 등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처 간의 힘겨루기이자 직원들의 자존심과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이념과 종교의 영역으로까지 번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세계로교회의 소년부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인물로 보수 개신교계에서 상징성이 큰 인물입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 교회를 찾아가 예배에 참석하고 손 목사의 구속은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나의 소명이 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손 목사 개인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현 정부의 종교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확대하여 보수 지지층과 개신교계를 결집하려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한 개인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진영 논리와 만나 종교의 자유라는 거대 담론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쉽게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고 증폭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있는 사법계 알력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선출 권력의 역할과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의 존엄성. 이 두 가치 사이의 올바른 균형점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 논쟁의 끝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숙한 고민과 해답을 기다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